정상적인 정의감이 있으면은 5.18처럼 무기고 털고 그런 경찰 총질할 그런 사법 반란과 군중부대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지난 2016년 10월달부터 11월 12월 2017년 바로 3월 오늘까지 3월 10일까지 사기 탄핵 윤석열 같은 사기 날조 수사범 이재명 같은 촛불 난동범 이런 사법 반란자 군중 반란자에 의해서 대구의 딸 10번에 10번. 대통령이 죄도 없는데 만회가 되고 죄도 없는데 반란자 죄도 없는데 반응자 반란 반영 이래는 반영이 되지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빨리 윤석열이 만든 날조 수사 사법 반란범 사법 살인범 윤석열이가 만든 사법 살인범 와 어디 바쁜데? 바쁘면 알지. 알지 바쁘면 가야지. 그런데 이게 뭐 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JTBC, TV조선, 채널에 이명박자 만들어주는 종편 이명박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은 소위 포항 정치란 이명박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됐을 때 잘 됐다고 이제 다음 대통령은 내가 뽑는다. 여러분 문재인이 누가 뽑은 대통령입니까? 그 명박이가 뽑은 대통령 명박이가 뽑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감옥 집어넣어놓고 문재인 거기 이명박이가 뽑은 대통령이에요. 지가 뽑아놓고 지가 감옥 가버렸어. 여러분 대구 경북이 이래 멍텅구리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고향 뭐 보수의 성지라고요? 보수의 성지라고요? 멍텅구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어디에서 유승민이 같은 그런 대반자가 아직도 대구에 고개를 거치거치 쳐들고 돌아다닙니까? 권영진이 박근혜 대통령 권좌에서 내려오라고 사퇴하라고 전국 지자체단체장 중에 가장 먼저 외친, 그리고 조원진이하고 권영진이 여기 대구의 시의원 구의원들 버스 열대 대전해가지고 2015년 5.18 임을 위한 행진곡 처부르러 가더라고. 내 그때 2015년 4월 10일 권영진이 조원진이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러 가지 말라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나 대구가 썩어 빠져가지고 조원진 같은 그런 게 태극기 들고 박근혜 팔아가지고 아직도 쳐돌아댕기고 있어. 여러분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팔면은 선거 공범물에 탄핵이 불법이다. 탄핵이 교정돼야 되고 심판 받아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가 회복되고 박근혜 대통령 집도 돌려줘야 된다. 조원진은 그렇게 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내가 시작한 태극기, 나는 태극기를 2016년 11월 5일날 태극기를 서울역에 들고 나온 태극기 집회를 출발한 사람인데 이제 2달 반 뒤에 2017년 1월 25일쯤 무렵에 대구 사람들이 등짝을 때려가면서 니 뭐하고 있느냐, 니는 박근혜 대통령 무기명 투표해가지고 박근혜 몰아내는데 앞잡이 노릇만 했느냐, 인터뷰고 호텔에서 등짝을 때렸다고 그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귀찮으니까 확인해가 말해주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대구에서 나온 정치인들이라는 게 유승민이처럼 잘 키워줬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칼을 찌르지 않나? 태극기 집회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하자 그러니까 그거 홀딱 팔아가지고 좋은 집만 대구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보수의 성지, 본심정의들의 고향 대구 경북 애국자들이여,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촛불 반란을 진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권력을 회복하는데 대구 경북 여러분들의 고향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무기고 타로 군인경찰 총질하고는 하지 않겠어. 그런 시대는 30년 40년 끝나고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이 김경재 후보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쪽팔리게도 순천 출신, 전라남도 순천 출신 쪽팔리겠죠. 여러분, 뭐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든 다른 말 하는 사람은 밀어주는 게 대구 본심장이들 아닙니까? 어디 동네 사람이면 어때? 대구 경북 사람들이 바른 말 못하면은 평양 사람이라도 간첩이라도 수입해가지고 바른 말 하게 해야지. 대구 정치인들, 행정가들, 시장, 국회의원 놈들 전부 박근혜 등 뒤에,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찌른 윤석열 맛에 부르면은 대구는 등 뒤에 칼을 찌르는 배반의 본향이 됩니다. 앞으로 선거가 뭔지 모르지만은 휩쓸리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대구만 할게요. 말떡은 정치. 박근혜는 왜 쫓겨났는가? 대구 말로 너무 말떡어가 쫓겨난 거 말떡어가지고 뇌물 받을 줄 모르니까 뇌물죄를, 정당 받을 줄 모르니까 묵시다. 윤석열이가 만든 모든 용어는 사기 날조 빨갱이 용어입니다. 빨갱이.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우익 반듯한 양심적인 너무나 국정 운영을 잘한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 칼을 들었고 우익 애국 인사들을 200명 감옥 보내고 기무사령관 자살하게 만들고 국정원장, 우익 국정원장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저 영주 출신의 원세훈이는 아직도 징역 한 10년 더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남노당이 반란한 겁니다. 여러분, 남노당 두목, 남노당 총책이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그걸 뜯어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호남의 애국자, 우리가 김경재 후보의 힘을 빌려야 돼. 목소리를 김경재 후보밖에 안 내니까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 좌익, 우익, 진보, 보수 다 힘을 합쳐서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사기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권력을 회복시켜 박근혜 대통령과 김경재 후보가 그리고 우리 우익 애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화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가 일으키듯이 제2의 산업화를 박근혜 대통령과 김경재 후보와 함께 여러분 제2의 산업화를 이루갑시다. 또 한 번 외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0번, 10점 만점에 10번, 10점 만점에 10점 만점 후보 김경재 후보를 밀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는 위대한 선거혁명을 이루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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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경재 후보의 공약을 듣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미디어워치 대표님
변희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드류공원에 제가 5년 전 이 탄핵 반대 운동할 때부터 최소한 한 10여 차례 이상 여기 와서 마이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속보가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구 사저로 오전에 이삿짐이 지금 다 들어갔다는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나 빠르면 내일일 수도 있고 뭐 늦어지면은 주말이나 뭐 그 안에 대구로 박근혜 대통령이 입주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이사하시기 전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지난 토요일 검찰에 끌려가서 구속되는 그 시점에 입었던 청남색 코트를 입고 당당히 사전투표소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복권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권, 피선거권을 확보했는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첫 번째 건강하시다, 휠체어 없이 1km를 걸어가셔서 투표하셨고, 두 번째 정치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 세 번째 청남색 코트를 입었다는 것은 법정에서 원래 청남색은 무죄 투쟁의 상징입니다. 5년 동안 박 대통령은 법정 투쟁할 때 항상 청남색 코트를 입고 왔었는데 그 코트를 다시 입었다는 것은 무죄 투쟁을 하겠다. 이제 석방되셔서 무죄 투쟁의 의지를 밝히고 지금 이 대구로 지금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이제 투표가 내일 본투표가 하루 남았는데 제가 여의도에서 정치 매체를 20년 운영하는데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걸 제가 처음 봐요. 자, 전체적으로 판세가 여기 윤석열이라는 자하고 저 이재명이라는 자가 박빙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원래 선거가 박빙이면요 서로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서로 한 표를 구걸하고 제가 한 표 차로 밀립니다, 한 표만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선거운동인데 어제 이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이 국민의힘당의 이준석 대표 입에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얘기가 나왔는데 2012년 대선 때 문재인과 박 대통령이 박빙 승부를 벌여서 그 당시 박 대통령이 51.6%로 문재인을 2% 차로 간신히 따돌렸습니다. 그때도 원래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이 8에서 10% 앞서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취재를 같이 다녔었는데 굉장히 여유있게 움직이다가 호남에서 갑자기 몰표가 쏟아지면서 막판에 역전되니 뭐니 하다가 결국 투표 당일날 비상을 걸어서 아마 여기 계시는 이 대구 이쪽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막판에 3시 이후에 튀어나가서 아슬아슬하게 2% 차로 이긴 거예요, 박 대통령이. 그때 박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서 얻은 표가 80%입니다, 득표율이. 이명박 때가 70%밖에 안 되는데 박 대통령이 80% 정도 얻어서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선거 하루 앞두고 얼마나 밑바닥에서 표를 구걸하고 막말로 손 내밀고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란 작자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의 목표는 박근혜가 얻은 51.6%를 넘어서는 것이다. 자, 지금 박 대통령의 대선 선거 나왔어요? 아니 왜 이 국민의힘당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죠. 예. 국민의힘 정권 누가 만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만들었죠. 국민의힘 통해서. 왜 국민의힘의 원조인 박 대통령을 경쟁 상대로 놓고 윤석열이의 목표가 박근혜보다 더 표를 많이 얻겠다. 노무현이 대선 선거 나왔는데 노무현이 광주 가서 나 김대중보다 더 많이 얻겠다. 이런 선거 운동합니까? 자, 그러더니 오늘 윤석열은 또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당선되면은 탄핵을 시킬 거다. 탄핵을 시키면 나는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당선됐어요? 지금은 무조건 제가 한 표 집니다. 이렇게 가야 할 시점에 당대표는 박근혜를 이기겠다. 후보는 탄핵당하지 않게 싸우겠다.
제정신들이 아닌 거야, 제정신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대선 하루 앞두고 이런 미친 소리도 나올까요? 이 당의 실질적인 오너였고 정권을 만들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쫓아냈습니까? 누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까? 대구에 있는 유승민 등등 배신 변절자들이 쫓아냈죠. 탄핵하고. 그 키즈가 누구예요? 이준석이죠. 이준석이 탄핵의 주역 아닙니까? 자, 탄핵을 당한 박 대통령 검찰과 특검에서 수사 날조 조작해서 누가 감옥에 쳐넣습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모든 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협박해서 위증을 시켜가지고 수사를 날조해서 박 대통령을 45년형 때려서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이준석과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대선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청남색 옷을 입은 박 대통령이 탄핵의 진실을 터뜨릴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얘들은 일단 박 대통령부터 이기고 마련다, 박 대통령부터 파묻고 마련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선거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탄핵이 되면 자기는 국민과 싸우겠다? 윤석열 같은 검사 한 명 잡아가지고 조작 날조 시키면 윤석열 탄핵 못 시켜요? 이미 검찰 내에서요. 대한민국 검찰이 끝났어요. 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써야 되죠. 조작하고 날조하고 권력에 줄 서서 일국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집어넣은 검사가 대통령이 돼버리면 밑에 있는 검사도 어떻게 되겠어요? 뭐 배우고 있어? 뭐 배우고 있어? 공정하게 써라는 말 듣겠어요? 너도 나도 지금 권력에 주워가지고 나도 조작하겠다, 너도 조작하겠다. 윤석열이 한두 명 감옥 집어넣습니까? 박 대통령뿐 아니죠. 보수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저도 감옥 갔습니다. 저도. 태블릿 PC가 최선 거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저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윤석열이에요. 제가 감옥 가보니까 보수 인사 박 대통령 정권 인사 60여 명이 있더라고요. 60여 명이. 다 죄가 없어요. 다 죄가 없어. 그런 사람을 대구가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 뽑아놓는 순간 이제 대한민국 검사는 조작만이 살 길이다. 조작만이 출세다.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대구에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박 대통령이 탄핵은 잘못됐다, 수사받는 것들 하나하나 과정을 짚으면서 전부 다 윤석열이의 조작과 날조수였다, 이렇게 밝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 있을 때 박 대통령이 자기 결백 주장하면은 정권 정통성이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저기 대구에 계시는 박 대통령 어디 망명 보내게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대구에 있는 한은 윤석열은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윤석열을 지금 대통령으로 가장 많이 지지하는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구요, 대구. 제가 아까 딴 곳에 연설하고 왔는데 김대중을 누명 씌워서 20년 감옥에 쳐넣은 검사가 있다. 그 검사가 광주에 나타났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 죽지. 맞아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 검사를 때려 죽인 사람을 광주지검이나 광주지법에서 처벌 안 할 겁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박 대통령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 집어넣은 윤석열이 대구 시민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대통령 되면 박 대통령이 쫓겨나는 걸 떠나서 광주 사람들이 대구 시민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지금 이 문제는요, 인간답게 사느냐 개돼지로 사느냐 그 문제입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대구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 박근혜 대통령을 불신한다면 저분은 원래 뇌물 처먹는 사람이다, 윤석열 같은 정의로운 검사가 잘 잡아넣었다, 그러면 윤석열을 찍으세요. 정말 부패한 박근혜 대통령,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이가
45년 잘 들었다. 그런 윤석열 찍으러 가란 말이에요. 응? 자, 이런 사람 보세요. 이런 사람 보세요. 제가 지금 이재명 찍으라 그랬어요? 이재명 찍으라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구를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려. 일로 와봐, 정신 차려. 자, 저렇게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윤석열 찍으라고. 다만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탄핵은 잘못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찍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은 제가 이재명 찍으라 그랬어요? 아, 여기 지금 후보차가 누구 차예요, 지금? 김경재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탄핵 무효를 공식 자료집에 제 위에 갖다 적은 김경재 후보가 있는데 왜 이재명이 튀어나와? 누가 이재명 찍으라 그랬어? 자, 간단합니다. 윤석열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탄핵 무효,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 박근혜 대통령이 편안히 대구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박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홍보특보 출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관리하라고 맡긴 자유총정매 총재 출신 김경재 후보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극우 매체, 제가 미디어워치라는 극우 매체를 운영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반공이고 우리는 무조건 이승만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따르는 매체인데 우리 독자들 중에 상당수가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을 찍으러 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박 대통령 괴롭힌다. 그래서 저 좌익 이재명을 찍으러 갔는데 우리 독자들이 이재명까지 찍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김경재 후보로만 찍어도 김경재 후보가 그 표의 힘으로 박 대통령 끝까지 지킬 거 아닙니까? 왜 이재명이 찍으러 갑니까? 김경재만 찍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저 윤석열 빠한테 내가 말씀드리면은 김경재 후보한테 가는 표는 그 더러운 윤석열 표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이재명한테 가는 표를 막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표 찍을 그 더러운 표 한 표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윤석열 찍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찍지 말라는 거예요. 윤석열 보기 싫다고 김경재 후보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김경재 후보 내일 딱 찍으러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제대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여러분 드디어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여기는 경찰에서 오신 분들도 수고하십니다. 요새는요 각 곳에 가도 경찰들이 저를 잘 경호를 해주는데 요새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을 인물 보고 뽑는 모양이에요. 다 반듯반듯해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저 양반들이 저런 몸 가지고 범죄 수사하는데 힘을 쓸까 할 정도로 날씬해요. 근데 원래 날씬한 사람이 날쌔니까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딱 두어 가지 말씀만 드리러 왔습니다. 대구가 정치적으로 많이 개명되고 선택하는데 현명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 권위와 긍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구를 사수했던 유석 조명옥 선생이 있어요. 대구를 사수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졌습니다. 포항, 영천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영도다리 근처에 걸려 있었어요. 톡 차버리면 빠져요. 이선봉 박사는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서 버텼어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한 겁니다. 다행히 이승만 박사가 미국 조야에 설득하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트루만 박사를 거의 협박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특히 거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유명한 목사 빌리 그레함의 부인 미세스 빌리 그레함이 평양 선교사의 따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새벽에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남편을 막 흔들어서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죽는데 이거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당신 빨리 트루먼에게 전화해라고 해서 빌리 그레함이 막 트루먼을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출동했습니다. 미군이 출동해도 좀 늦었어요. 워낙 기세가 셌기 때문에. 여러분 KBS 스페셜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일성이가 평양을 내려와서 서울에 딱 점령하고 3일 동안 스톱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스톱을 안 하고 그냥 내려갔으면 대한민국 당연히 없어요. 오늘의 대한민국. 왜 스톱을 하고 있었느냐?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거기에 부수상을 했던 박한영이가 서울을 가면 전국 도처에서 자기들이 조직해 놓았던 인공의 조직이 와서 막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도 쏠 필요가 없이 그냥 내려가면 된다. 그래? 그 편안히 가면 기다려보자 해서 3일을 기다린 거예요. 3일을 기다려도 아무 소리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밀어오는데 그때 좀 늦은 거예요. 전쟁에 3일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그때 미군이 왔고,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수원 근처 비행장에서 메가더 장군하고 회동했어요. 그때 막 포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비행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사의 그 재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딱 서 있는데 저기서 메가더가 싹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사람을 어떻게 약호를 죽일까 그랬는지, 에이 제네럴 Don't step on the battlefield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여봐 니꺼 보리만 밥 주마, 우리 한국사람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메가더가 이리 비고, 아이 죄송합니다 각하고 비켜왔어요. 그래서 길을 딱 죽여가지고 메가더를 잘 관리해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승만 박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없는 저는 대학 1학년 4.19 때 이승만 불러라고 막 데모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승만 박사는 그때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일 후보예요. 대통령 다 된 거예요. 근데 3.15 부정선거 벌리고 하는 건 최인규가 다 이기붕이 부통령 만들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에 관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의 선거관리위원회 당사자들에게 이 점에서 제가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최인규는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총살당했습니다. 세상에 공직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가장 나쁜 범죄는 국가의 통계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물가 지수를 나중을 높게 올라갔다는 거나, 경제가 형편없는데 경제가 고도성장한다거나, 이렇게 수치를 조직하는 소위 가장 기본적인 바이탈한 기록을 조작하는 것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범죄가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무서운 범죄가 뭐냐면,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식품에다가 뭐 맛있는 걸 좀 집어넣는다고 좀 인체에 유해한 걸, 해가 되는 걸 집어넣는다거나, 잘 팔리기 위해서 다른 무슨 이상한 그로사린 같은 약품을 집어넣는다거나, 그런 사람은 일단 잡히면 40년 50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했다가 걸리면 그 사람의 나머지 생애, 세상 떠날 때까지의 생애는 감옥소에서 보내야 한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자들이 선거를 조작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사전선거 어저께 아니야 그제 3월 4일 5일 동안 사전선거 운동을 하면서 일반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격리자 이 사람들 투표를 하면서 말도 아니게 그냥 보리짝에다가 그냥 쓰레기 더미에다가 받아갔어요. 이건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여러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본선거에는 절대로 전자투표 그리고 기계 개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 신자민련 관할의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원에 들어오려고 난리가 법석이에요. 오면서 전화가 쏟아지고 난리가 법석인데 특히 개표 참관인 사람들에게 제가 실행하는 건 뭐냐, 개표를 시작하기 30분 전에 거기에 있는 모든 개표 참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는 기계에 의한 개표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손수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결의하면 반드시 손수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를 손에 의해서 개표하도록 하는데 앞장서는 모든 부개표 참관인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면 최소한도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전투표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사건 잘 아시죠? 뭐 이재명이 찍어갖고 왔거나 뭐 은평에서 하고 대구에서 하고 부산에서 막 벌어져요. 이건 광범위하게 벌어졌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여담입니다만은 안철수가 후보를 사퇴하기 전에 보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바꿔치기 하는 보따리를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는 안철수 이름에 사퇴하는 말이 없어. 근데 갑자기 안철수가 사퇴를 해버렸어. 요걸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선거 걸리니까 난리 법석이야 그냥. 그래서 안철수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역설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재미죠? 그걸 다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전라남북도 광주에서는 뭐 그거 특별하게 안 해도 관계없이 천천히 할 거예요. 그러나 대구나 서울, 부산, 광주 그리고 인천 이런 데서는 지금 작업이 벌어지는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보시다가 만약에 안철수 옆에 사퇴하는 글씨가 써있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구체적인 기술적인 방법을 이만큼 얘기하고, 김경재는 대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와서 뭐 염치 없이 펴달라 그러냐. 아까 제가 저기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신다는 달서에 가서 연설하면서 이 얘기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땅덩어리가 미국의 97분의 1이에요. 그래 적은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를 따지냐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좀 따져보세요. 따질까요? 나는 중수자가 경북 안동 양반이요. 경북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충여사 내 직계 할아버지 참배하는데요. 내가 경주김씨 종회장을 10년 하면서 매년 거기서 참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4대조가 조선조 말에 귀향을 전라도 나간 지금 순천으로 가시기 전에 저는 충주에서 살았어. 우리 집 지금은 음성군 생극명 말말이요. 거기에 우리 집성촌은 아직도 한 190몇 호 살아요. 옛날 말 때는 한 250호 살았어요. 고개 넘어가면 방기문이 고향이에요. 제가 맨날 거기에서 5대주부터 15대째까지 거기서 차례를 시제를 다 지냅니다. 요약하자면 이 김경재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 전부 다 아이덴티티 주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놈의 땅에다가 경상도, 전라도를 따지냐.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국회에서 동의적 결합을 했고, 그리고 2012년부터 오늘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인간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와 같은 입장을 수여서 지난 2016년 12월 10일 날 탄핵 반대 연설을 최초로 서울역에서 하다가 저도
재판을 2년이나 당해갖고 지금 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 이제 간신이 끝났습니다. 집행유예를 낼 땐 놈이 지금 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왜 쟤를 집행유예를 떼느냐? 2000년에 출마를 못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파문을 당한 채로 오늘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삽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의리 지킬 거 없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서관을 1년 했습니다. 홍보 비서를 했기 때문에 아침 저녁 통화해요. 저하고는 15대 같이 국회 들어간 사람 잘 알아요. 저하고 같은 상임위원회를 같이 해서 맨날 잘 알아요. 근데 세상에 선량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좋게 말해서는 굉장히 사리가 깊고 나쁘게 말해서는 결정이 좀 늦어. 그래서 맨날 아이 각각 뭐 결정을 그렇게 늦게 합니까? 빨리빨리 하시지 하고 맨날 제가 퇴근합니다.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혐의가 9개예요. 아시죠? 9개 중에 8개는 무효야. 혐의가 없는 걸로 끝났어요. 나머지 하나 때문에 구형을 받아요. 그 하나가 뭐냐? 정유라를 위해서 삼성 이재용이가 말세피를 좀 빌려줘라 하는 얘기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 뇌물이라는 겁니다. 나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간접적 뇌물이라는 걸 내가 처음 들었어요. 불황무식한지는 모르지만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직접 말로 야 그거 좀 빌려줘라 해?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눈만 싹 보면 묵시적 청탕이야. 내 말 알지 이거들. 말을 해본 적도 없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 그런 얘기를 알지도 못,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예?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유라 양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회 갈 때 이 나라의 기업가들이 그 금메달 받은 사람한테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말을 준 것도 아니에요. 말은 비쌉니다. 말 한 마리 좋은 건 막 몇십억 하고 오는데 족보는 삼성에 있는 거예요. 잠시 빌려준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뇌물이 됩니까? 그 뇌물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유나무개가 30년 플러스 15년 45년을 구형했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낙연이가 후보가 됐다면 오늘 저는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동안은 그거 안 해요. 이낙연은 제가 잘 아는 대학 후배고 저하고 술도 많이 마셨고 잘 알아요. 주일 특파원을 해서 일본도 잘 알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그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내가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국민의힘 쪽에서 홍준표가 후보가 됐다면 의견이 안 나오죠. 너무 잘 알아요. 저하고 국회에서 같이 손잡고 투쟁을 많이 같이 했어요. 시원시원해요. 말은 저보다 조금 더 야하게 합니다만은 성깔 내는 건 비슷해요. 아주 친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야. 안 나가죠.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지난 초대부터 19대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누가 바뀌어지더라도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이승만 박사가 나오셨을 때 경쟁했던 유석 조병옥 박사나 아니면 해공 신익기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월터리드 육군병원에 가서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호남선 열차 타고 가다 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렇지, 만약 그 양반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을 했더라면 당당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김대중하고 붙었던 유명한 사람은 뭐 이름 안 붙이나요? 막 붙이겠습니다. 김대중하고 붙었던 이회창, 노무현이하고 붙었던 이회창. 이회창 후보는 대법원도 하고 총리도 하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하고도 남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고도 남은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당시에 민주당이었어요. 아니 무슨 아들의 병역 의무가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김대엽이라는 자가 나와서 막 이걸 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그것이 부족하다 싶은지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한인홍 여사가 30만 불인가 60만 불인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먹었다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치명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나중에 지나보니까 전부 가짜야, 가짜. 우리는 그렇게 가짜에게 많이 속습니다. 그리고 한인홍 여사한테 돈 줬다는 그 국회의원은 그 위에 재판받아가지고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까먹어가고 공민권이 몇 년 제한됐어요. 김대엽이도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헛된 뉴스 속에서 착각을 해요. 착각.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검찰총장, 단순한 중앙지검장을 했다고 왜 못합니까?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세 가지. 하나는 국회에서 권성동이가 법제사법위원회를 꽝꽝꽝 뜯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싹 돌아와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가서 헌법재판소로 그 안이 갑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봐갖고 요거 인용을 할 것이냐 마냐, 인용이랑 여보시오, 그걸 이거 탄핵을 시킬 거냐 아닐 거냐 결정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법무부 장관의 강금실이라는 당찬 여자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거기서 130분과 137페이지에 이의를 썼어요. 잘못되면. 그거 써가지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 탄핵안이 잘못된 것이다. 올렸어요. 그래서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탄핵 재판소로 갔어요. 재판관들이 보니까 강금실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탄핵을 무효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탄핵안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총리로 올라가서 돌아가는데, 법무부 장관 그때 누군지 모르겠어요. 김기남인가 누가 모르겠는데 좌우당간에 그때 누구였어요?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하는 황교안이가 법무장관 한 사람이요. 자랑할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보내서. 나는 황교안이가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지금도 의심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가지고 미친 놈들이 다 한 거예요. 박근혜의 탄핵은 더불어민주당 놈들이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힘 전시에 있는 62명의 역작들이 한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탄핵의 시발은 성주에 사드를 갖다 놓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제 인격과 양심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이가 박근혜 대통령 예우를 잘했어요. 옛날 그래도 박정희 따라하냐 예우를 잘하고 현안문 광장 사열 때도 옆에다 탁 모시고 잘해줬어. 잘 속담을 잘 꼬셨어요. 그런데 딱 돌아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하고 이리저리 하고 사드를 탁 갖다 내고, 이런 싸가지 없는 여자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탄핵감이다. 이게 중국 언론에 처음 나온 겁니다. 이게 중국이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당도 그러고 국민의힘도 그러고 전부 MOU, 업무 협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압력 넣은 거예요. 압력을 넣어서 이쪽에 국민의힘 전신이 62명이 그 서술에 돌아간 겁니다. 증거를 하나 낼게요. 사드를 성주에 갖다 놓으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음향의 호응과 인정 속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전원이 사드를 반대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우스운 얘기로 제하고 앙숙으로 지는 박지원 의원이라는 놈이 떡 사드를 오니까 성주 시민이 걔를 영웅처럼 환영을 해서, 세상에 이렇게 미친 짓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경상북도 대구 사람들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박근혜 좀 안 됐다 뭐 그런 소리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놈들 찍어놓고. 나는 여러분에게 표를 구걸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안 찍어도 관계없어. 그러나 제가 얻을 표는 앞으로 반드시 다시 등장하게 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세력을 모으기 위한 일입니다. 저를 찍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박근혜를 민다면 기호 10번 김경재가 찍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윤석열 어지간하면 그래도 우리가 정권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지간하면 하겠다고 해서, 제가 엊그제도 어디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사절들이 저한테 왔어요. 중요한 건 다 아직 어리가는 거 빼고 3개. 맨 처음 주호영 의원, 그 다음에 권영세, 그리고 엊그제까지 윤상현 셋이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야 하다못해서 나도 말이야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겠는데 혹시 내가 쓸데없이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니들이 한두 표짜리로 떨어져버리면 내가 욕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네 책임이라고 내가 얘기는 해놨지만 저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사죄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라. 어? 그래갖고 이제 그쪽에 권성동이니 뭐 누구야 장재원이니 얘들이 난리 법석을 치거든. 쟤들이 아주 원흉들이니까 그것도 좀 제쳐놓고 우선 윤석열 니만 좀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만들고 손주고 악수해서 그래 사죄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그것을 못하는 거야. 윤석열이가 그걸 못해요. 왜? 그거 하면 맞아 죽는다는 거야.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군 총사령관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똑똑하게 인물 가르세요. 저는 전라도 사람으로서 전라도에 가서 그럽니다. 메시지를 몇 번 보냈습니다. 니들이 언제적 이재명을 알았다고 이재명을 그렇게 미친놈처럼 믿냐?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니들 비웃어. 이 자식들아 하려면 해봐. 이 자식들아 이재명이 니한테 뭘 주느냐? 걔는 빨갱이야. 주사파야. 대장동 해먹은 놈이야. 그 기획 총책이야. 어떻게 네가 알지도 못하고 니들이 말이야 고난을 당했다는 김대중한테 90%를 줬다는 거 이해해.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손을 정하려고 하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해가고 싸움이 잘 안 돼서 한 사람이 안 잡혔어. 전라도에서.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나이가 노무현이야. 그래서 노무현이가 저도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싸움도 했지만 사나이다 와 그런 게 있어요. 노무현을 타고 그 경상도 사이 하나 얻자 그래갖고 했어요. 그 사람까지 80% 90% 밀어준 거 이해가 돼.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니 어쩌자고 무슨 꾸르무에서 이재명을 그렇게 밀어주냐.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게 말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의 영역에서 대구 경북 시민들이 한때 대구 경북 지방의 정치적 마스코트요 박정희 대통령의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의 따님인 영예인 박근혜를 저렇게 고생시킨 사람에게 일말의 갈등도 없이 윤석열을 찍어 여러분 손가락이 제대로 나갈 것 같아요? 말이 안 됩니다.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제가 말을 하다가 너무 과격하게 된 것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대구에서 제가 공군 소위로도 근무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근무를 많이 장대 앞 꼬리에서 했습니다. 뭐 시시한 얘기지만 군대 가고 안 가고 눈이 짱눈이어서 군대를 가고 안 가고 그런 거 안 따지랍니다. 저는 군대를 가는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갔을 거예요. 군대를 가는 것은 애국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요 의무고 저는 4년 6개월 동안 공군복무한 사람이에요. 공군은 국군도 갔다 온 놈들이 무슨 대한민국 국군 총사령관이 한다고 했는데 웃기고 나발이고 자발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요. 다만 윤석열이가 벌였던 그 정치적 저가 죄업 이 나라의 법조 마피아들이 사람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버리는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육성 녹음에 다 나오잖아요. 그 얘기 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들에게 나 표 잘 찍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야심은 없습니다. 기적이 있는 한 없는 한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다면 그 표를 김경재에 주십시오. 제가 받는 표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벌릴 새로운 보수 정당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과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3월 10일에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 민주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내일 투표하시는 꼭 10번 김경재를 택해 주십시오. 꼭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부분은 기호 10번 김경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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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좀 이따 드릴게요. 김경재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방송 봅니다. 김경재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일로 예. 안녕하세요. 예. 대문을 빕니다. 박근혜를 위해서. 예. 우리 새 정당 잘 가요. 당선! 당선! 당선!